저 상대방이 이런 행동들을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예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남녀 간의 대표적인 그 싸움 패턴에 대해서 남자친구는 대화를 거부한다. 착잡하죠. 집에 얘기를 오고 안 나서 이제 생각이 난다. 조목조목 써서 보낸다. 지금 느낌이 오잖아요. 저도 느낌이 옵니다. 다다다다다다. 저는 이 해결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남녀 관계의 대화는 사실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잘잘못을 따진다고 봐요. 네. 진 사람은 거기서 내가 졌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내가 반성하고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짜증나. 짜증나요. 그리고 이긴 사람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은근히 그렇게 더 통제를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더 악순환이 되죠. 대부분은 원인을 파악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 방식으로 항상 뇌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팩트를 공유할 필요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관련된 개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연애 관계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진짜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이 너무 감정하고 관련이 네. 많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애를 왜 할까? 연애를 왜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찾으려는 본능이라고. 졸리님? 민족 번영을 위해. 네, 안정해지려고. 님은 남들 하니까. 성인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인 애착이요?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성인 애착. 정서적인 그런 편한 관계가 되고, 그게 더 지나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날 버려도 내 편일 것 같은 그 믿음, 정서적인 안전기지, 애착을 원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싸울 때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더 집착하게 되고, 근본적인 이 신뢰 관계가 깨질까봐. 이게 그냥 보통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가 똑같아요. 결국에 이면에 있는 감정은. 도망가는 것도 애착의 한 부류였구나라고 해주시는데. 네, 애착이 손상될까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인 방안이에요. 거죠. 여자가 보기에는 노력이 아니라 방치로 느껴져서 더 짜증나겠다. 맞아요. 그리고요, 네. 남자가 보기에는 여자의 그게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걸, 나를 막 탓하기 위해서, 나를 깔아뭉개려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도망가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초반에 다들 어색해하세요. 이게 이제 뭐 네. 보통 대화법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아이메시지 이런데, 나는 이랬어. 네. 근데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안 하다 보면 잘 못해요. 네. 너는 왜 그랬어? 이라고만 얘기하지. 그쵸.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속상했어. 막 이런. 감정이 막 힘든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화만 느껴져요. 조금 평상심을 유지한 상태. 나중에 돼도 돼요. 다음 날이 되고, 아니면 좀 몇 시간 후가 돼도 되고. 네. 이렇게 전화보다는 직접. 내 신체가 괜찮아야 돼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짜증나고요. 그리고 인지가 왜곡되고. 네. 무조건 내가 작정하고 들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네. 일단 먹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 들으면 막 욱하거든요. 그게 아니, 지금 그쵸. 오해하기 때문에 교정하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네. 듣기만 하면 싸움이 안 나요. 보통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네. 하거나 변호를 할 그쵸. 때 싸움이 나요. 보통 이러죠. 그래, 내가 그건 미안한데 부터 다시 시작하죠. 맞죠? 어떤 공감하시나요? 느낌인지 와닿았어요. 네. 연인들끼리 있으면 여튼 사회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팁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 좋은 팁이에요. 괜찮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소에 네. 좀 하자. 싸웠을 때 하면 안 돼요. 마이크 쥐고 싶어요. 얘기하기도 그쵸. 싫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평소에 습관적으로 우리 대화 물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한번 오늘은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 해보자. 그냥 아무 얘기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대학 동기인 오래된 친구입니다.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요새 조금 이상합니다.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싶은 건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VR 카페. 약간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영화로 치면은 좀 3D 영화 보러 가자. 스릴 영화. 당장 무섭지만 공포 영화라서 스릴이라서 뭐 액티비티라서 두근두근 거려요. VR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다리 효과 맞아요. 이거 굉장히 흔들다리. 유명한 거죠. 흔들다리 이거 실험을 뭐 예전에 했던 건데. 같이 가면 흔들다리는 흔들다리를 건넌 다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지금 막 흥분하셨어요. 네. 졸라 그린라이트인데 당뇨 그러니까요. 여자는 대체 뭐 하십니까? 난리가 그러니까요. 났습니다. 그린라이트. 이 장소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너와 만약에, 갔던 네, 어떤 네. 곳.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음. 뭐 좋아하는 얘기 뭐 이런저런 소개팅도 그렇고 얘기하다가 네. 어떤 장소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그 장소 사실은 잘 모르고 해도 좀 굉장히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돼요. 이 장소 내가 되게 가고 싶었다 사실 거기 어떠냐 그게 맛집이든 여행지든 어떠냐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이분이 굉장히 느끼는 큰- 호감에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장소에서 경험한 네. 좋은 감정 경험이 있으면 그 장소가 다시 생성될 때 믹스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 꿀팁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지금 블루라이트다. 연애의 꿀팁.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우선은 근접성 얘기 드렸었어요. 자꾸 보여야 된다 이거죠. 네. 가까이 만나야 되고. 그 외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셔서 꼭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뭐 네. 스타일, 향기, 스타일이나 머리. 향기나 풍기는 여러 가지가 첫인상에 중요하다. 자꾸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이거를 자꾸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건데 얘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팁이 뭐냐면은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내가 더 알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딱 한마디 질문을 더 하는 그거. 또 역시 중요한 게 무의식적인 유사성을 추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게 따라하기. 뭔지 알겠어요? 네. 뭐예요? 만약에 길을 넘기면 나도 길을 넘기고. 그거 맞아요. 지금 난리 나셨어요. 왜요? 코를 파면, 립스틱을 칠하면, 이를 쑤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초반이죠. 초반. 네, 연애 초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대치도 잘 받고 관심도 남성분들한테 많이 받는다. 하지만 만나다 보면은 길게 못 간다. 저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제네님이 나도 그렇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다 맞추는 것 같아요. 데이트 같은 것도 우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 사람 쪽으로 가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우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와.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흔치 않잖아요. 제가 좀 그쪽으로 왜 그냥 가는- 가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다? 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 네. 아빠한테 들킬까봐? 죄송해요. 자기 게시. 예전에 제가 잠깐 살짝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게시라는 게 뭐예요? 오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오픈이라는 거는 그냥 뭐 오픈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전에 초반엔 잘 됐는데 더 진전이 안 됐던 이유를 지금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시만 하고 네. 게시를 안 했던 내가 거죠. 조금 오픈하는 걸 조금은 어려워하진 않았을까?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을 건데 남성분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지만 자기를 좀 드러내는 나를 오픈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조심스러운 경우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조바심을 조금은 줄이고 네. 남성분들은 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너무 빨리 훅 게시를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호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게시를 해버리니까. 들어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시는데 이거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물어봐도 자기 얘기를 확 게시하는 거 역시 똑같아요. 천천히. 저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건 상담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제가 요새 좀 연애를 하고 싶나 봐요. 네.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 정도의 차이도 그 시기마다 남녀 차이도 다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는 될 수가 없다. 네. 너희가 한 번 데려다주면 다음은 너도 좀 데려다주고.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데려다주는 거죠. 그다음에 6번은 신체적인 각성이에요. 신체적인 각성? 예전에 잠깐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VR 체험. 네, 그런 거가 초반에도 통하잖아요. 네. 근데 권태기에도 통해요. 자기 확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확장 네, 이론. 네, 이거 역시 비슷한데 상대방한테만 너무 맞춰지다 보면 내가 없어지면 결국에 연애가 오래 못 간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자기를 점점 확장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게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권태기인 분들은 익스트림도 그렇고 뭔가 안 하던 거를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이 각성 효과도 있고 서로 자기가 막 확장되는 게 충족이 된다는 측면. 약간 자기 네, 개발. 네. 상대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라는 이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이 밤누나의 가장 핫한 주인공이죠.
강혜님, 이게 뭐냐면 초반에 1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털조망을 뚫고 지름길로 이제 손예진이 끌고 네. 지름길로 이제 직진하는 거.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음. 연애를 잘하는 남자의 특징, 연애 잘하는 남자의 특징. 네. 도발 능력이에요. 도발 능력이요? 네,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능력. 아. 근데 되게 수위가 중요하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도발. 도발 능력. 네. 금기를 깨야 프로라니까. 맞아. 이 프로라는 게 사실 연애의 프로예요. 아. 내가 인식하기로는 경혜는 완전히 연애의 프로입니다. 와, 그게 너무 중요한 도발이에요. 어머.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영화 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우선은 심야 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들고 싶어요. 상담이 살짝 어두울 때는 공포감도 살짝 느껴서 옆 사람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맞아. 그 다음에 편안함도 생겨요. 네. 반대로. 왜냐면은 내 표정이나 내 어떤 내 반응이 상대방한테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캐리커처 미대 오빠 많은 분들의 심쿵을 자극했던 그림 그리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게 되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손예진을 그려주는 장면이잖아요. 네. 손예진 알고 있잖아, 미대 오빠 출신인 거.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막 폼 잡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예쁘게 그려줄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딱 그렸더니 이렇게 캐리커처. 물론 이거 특징이 있는 거지만 예쁘진 않잖아요. 그쵸. 저는 살짝 여기서 실망했었을 것 같아요, 손예진이. 네. 자기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대화. 대화 기억나세요? 작고 귀엽다. 아, 맞아. 작고 귀여워요. 근데 그쵸. 이게 몸이 그냥, 작고 귀엽다. 몸이 작고 귀엽다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캐리커처를 해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예진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귀엽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찍어둔 사진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립니다.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심쿵. 우산을 하나만 이것도 샀어요. 이제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요? 옛날 생각이 막 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미흡했다. 소개팅을 했는데 네.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비가 왔어요. 네. 차를 내려서 뭐 공연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산을 계속 꺼내야 되는데 네. 트렁크에 열어보니까 우산이 2개가 있네. 설마 2개를 다 꺼내셨어요? 왜 내 트렁크에 우산이 2개 있었을까? 설마 2개를 다 꺼내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되게 애매해요. 2개 쓰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대화가 안 돼. 그쵸? 우산끼리 부딪혀. 저기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 그분과 결혼했어요. 오, 저희 아내예요. 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냐. 아,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대. 답답하죠, 진짜.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가 온다는 거. 비가 올 때 보통 기압이 저기압이죠. 네. 사람이 저기압일 때 차분해져요. 아. 부교감 신경이 좀 더 작용을 해서 이완, 릴렉스. 비가 오면은 가라앉기 때문에 데이트가 재미도 없고 네.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집에 하지만 있고 싶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만남이라는 대화의 그 컨텐츠만 보면은 비가 올 때 대화를 할 때 깊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차분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시를 좀 하게 돼요. 비 오는 날 심야 성공적. 그 로맨스 패키지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짠. 로맨스 패키지 같이 제주편에 나왔던 백이호 홍사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 사실 처음에는 그 선택을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이쪽에는 다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진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가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둘이 하든 어쨌든 뭐 여러 명이 하든 내 자리를 어디를 선점할까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결국에는 최종 커플이 누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자리에 앉은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스웨덴에서 룬드대 연구팀이 자그마치 거의 1000명의 남녀 참가자가 앉은 자리를 계속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창가를 기준으로 떨어진 그룹, 창가 쪽, 그 다음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창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룹이 서로 호감도가 제일 와, 신기하다. 소름 완전 돋았어요. 소름 돋죠? 진짜 소름 와, 돋았어. 진짜로. 근데 진짜 이쪽 그 안쪽은 정말 살벌한 그 피튀기는 전쟁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주위가 분산돼요. 창문이 옆에 있어야지 살짝 분산되지
창문을 엎고 그러면 서로 막 너무 예민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런 반응 그런 거에 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이거 되게 조금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대로 녹음한 거를 들려주더라고요. 몰랐죠 미리. 이게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녹음 안 그쵸. 했겠지. 그러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직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약간 그쪽 네 잘 안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거 어떠셨어요? 이 얘기 들을 때? 조금 충격이었던 게 충격이었을 왜냐면 것 같아요. 이제 그 갈치 사건 이후에 이제 티셔츠 주고받고 뭔가 그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통하는 느낌. 조금 알잖아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됐던 안 것 됐죠. 같아요. 왜요? 저는 안 그랬으면 사자 얘기도 안 꺼냈을 거야. 아예 의사. 아 의사 얘기를 해고 아예 안 꺼냈을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 들어갖고 제가 내가 몇 번- 사자 얘기한 건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판도라의 상자 때문에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아,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그게 왜 그러면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네요. 거던.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사실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를 해봤어요. 여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남자가 당신한테는 되게 호감을 표시했고 점수로 당신한테는 그냥 보통 점수 줬고 이 남자는 당신한테 몇 점 줬는지 모르겠다 라고 알려줬더니 이 여자는 몇 점 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갔어요. 신비감. 예. 아, 자기한테 호감 있다는 사람보다도 더 자기 지각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몇 점 줬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궁금하잖아요.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호감으로 호감으로 가네.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서인가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 지각 효과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네, 좋은 얘기. 그 모르겠는 것보다 이 여성분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게 저는 더 끌리거든요. 네, 갖는 걸 그거 알고 맞는 있다면.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연구는 이제 여성분 대상이고 네. 남자는 제가 예전에 또 연수진에서 역시 다룬 건데 연애에 유리한 조건 맞아. 기억나세요? 네, 적극적인. 적극적인 거. 적극적으로 자기 맞아요. 마음을 너무 숨기지 그런 거 말고 같아요. 조금 빌미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찍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여지. 음. 그게 있어야지 남자들은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찍거든요. 이거는 젠제님이 백오호님한테 그림으로 맞아요. 이벤트 하신 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뭐 보는 게 많으면 맞아. 그쵸?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시선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거를 몇 분 동안 계속 하고 네, 있으면 맞아요. 그 호감이 막 호감이 올라가고 생긴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네. 연구. 그래서 저는 원래 쳐다볼 생각으로 정면을 그릴 생각이었어요. 아 맞아.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피해 가시더라고 부끄러우셔가지고. 그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처음 본 사이인데 그거를 하려고 하셨구나. 쌍방으로 쳐다보는 않았지만 젠제님은 어쨌든 계속 쳐다볼 수 있었죠. 그쵸. 눈치 안 보고. 네. 그거 어땠어요? 잠깐만. 지금 잠깐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제니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죠. 왜냐면 이벤트는 보통 남자가 남자가 해야 여자한테. 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일 먼저. 적극성. 그러니까요. 남자가 좀 좋아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편견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300명 커플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헤어질 확률이 남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은 54%였고요. 54. 여자가 더 좋아하는 커플은 29%. 어. 여자가 더 좋아하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들은 원래 특징이 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게 더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여성이 적극적일 필요도 있고 그게 오히려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 선배 좋아했는데 저는 고백 못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나는 고백 못했는데 그 친구는 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뱁새가 황새 따라하면 가랑이 찢어진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이름이 정우열이라서 세훈씨 준비하셨나요? 준비한 건 아니고 써먹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건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중한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고, 신중하냐? 친구분은 또 반대의 성향일 수 있어요. 신중의 반대는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신중과 충동. 충동이라는 게 막 욱한다, 막 이거보다는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해서 확 한다.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도 또 오래 걸리는 거고 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주로 느끼는 사람인지 생각과 감정. 근데 저는 생각과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병원 이름이니까. 오늘 생각과 PR을 굉장히 느낌. 많이 하시네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생각과 느낌. 그 오늘 사연 주신 마지막 솔로 부대님은 생각형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 아. 생각 엄청 많이 하십니다. 내가 그때 중2병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라는 생각을 했다. 생각. 이런 생각 누구나 해요. 생각. 예. 고3 때, 재수 때도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근데 이 생각이 이 느낌, 감정한테 통제를 당하죠, 보통. 그래서 재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커플들이 많죠. 근데 느낌은 그냥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아. 네. 싫으면 싫어. 많이 느낄수록 생각은 덜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어. 서로 상대적이어서 많이 생각할수록 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를 이제 강박 생각이라고 하는데, 네. 강박 생각을 이제 증상이나 강박 장애나 있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느낌을 별로 안 가져요. 이게 상대적이어서 내가 너무 괴로운 느낌을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이 느낌 받는 거를 덜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생각하는 동안은 못 느끼거든요. 느끼는 동안은 생각 못 하고. 그럼 좀 느낌을 더 많이 하라고 추천을 드려야 되겠네요. 추천을 제가 드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생각형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장점이 또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 솔로 부대님이 고백하고 거절당하면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그놈은 고백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더라고요. 네, 그쵸. 이게 되게 고백하고 거절당하면 다시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부터 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면은 그거는 이제 회피형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연애에만 좀 국한돼 있다면은 그거는 성격 장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 쓰는 용어는 성격 곤란이라고 해요. 거절당하면 어때요? 보통 분들 두려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있어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다 있는데 그게 너무 큰 거죠. 막 자존감이 막 흔들리고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거절당에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로 막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면을 수용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네. 여성분들과 커뮤니티에서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남성분들하고 비슷하게. 그러면은 네. 내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면은 나중에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내가 뭐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극복하는 가장 빠른 치료법은 노출 치료예요. 네. 홍수 치료. 퍼붓는 거. 그런 거 어때요? 길거리에서 번호 물어보고. 그쵸. 무조건 거절당하잖아요. 이 친구분이 하듯이 막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거절당할까 안 당할까 되게 조바심 없이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절당할 거다. 그쵸. 지금 마지막 솔로 부대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디요? 지금 젠제님 같은 예쁜 분한테 그렇게 시도하면 거절당하겠죠? 저한테 고백하시려고 하시나요? 말 걸면 거절당하겠죠? 거절을 한번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홍수 거절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절하는 네. 게 왜 죄송해요? 아. 거절하는 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네. 젠제님을 좀 치셔야겠어요. 거절은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거절? 거절하는 거는 내 자유고 거절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길게 봤었을 때는 거절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마지막 솔로 부대님은 저와 함께 가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애정의 척도일까? 절충안을 찾은 것도 참 신기하네. 이게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많이 고생을 했길래 이렇게 절충안도 찾고 하지만 또 이게 또 안 된다. 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좀 잘했어야 됐는데 처음에 자주 만나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는 순간 여성분이 굉장히 섭섭할 맞아. 수가 있죠. 팍팍 튀는 그 네. 도파민 팍팍 튀고 맞아. 열정이 튀는 그 타이밍이 남자하고 좀 다르다. 남자가 좀 보통 좀 빠르고 몇 주, 여성은 몇 달, 이 지속되는 기간이 좀 달라서 남성분은 처음에 팍팍 튈 때 이제 자주 만나다가 그 기간이 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띄엄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조금 그 갈등의 시발점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은 제가 컨트롤 Z님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영국의 네. 옥스퍼드대라고 엄청 역사도 깊은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남성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야지 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진다.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쌤이 정하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쌤이 혹시 거기 가서 연구하신 거 아니, 아니죠? 이거를 우선은 아셔야 된다. 신기하게 이게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아, 그래요? 거더라고요. 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랑의 척도가 아니다.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된다, 사람은. 상대방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 남을 위한 시간을 써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는 반면에 네. 상반된 욕구, 혼자 있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꾹꾹 누르다가 더 빵 터져서 아예 맞아. 그냥 단절하고 막 혼자 네. 친구를 찾아서 떠나기도 해요. 자기 동굴로 더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남성은 특히. 그러니까 본인 안에 있는 이런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를 스스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본능이고 그게 나쁜 거 아니고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확장이라는 개념 오해해요. 음. 이럴 줄은 몰랐지. 연애를 아무리 해도 점점 자기가 없어지면 안 돼요. 아, 이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저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쌤이 시킨 대로. 어때요? 해보니까 연애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 약간 컨트롤 Z님의 여자친구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젠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애 중이시라고 다들 실망한 느낌. 아니 연애 중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네,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안. 이게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연애 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애인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을 찾아봤더니 네. 제일 불만이 뭐냐면 이 연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늘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맞아. 안정적인 연애를 길게 잘 할 수 있어요. 네. 연인 관계가 서로만 좋고 막 서로만 만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권태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역시 자기 확장. 네. 안 하던 거를 새로 하면서 서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 오히려 연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잘하셨어요. 컨트롤 Z님이. 그래서 서로의 절충안을 또 찾기로 했습니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맞아.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절충안을 점점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연이나 만났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분은 우선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불안해하니까 집착처럼 자꾸 보자고 하시는 건데 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 다른 친구나 다른 취미를 통해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친구분 모임을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동호회 같은 데 정착시켜주는 것도 좋고 저는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운동 같아요. 너무 좋죠. 여자가 저는 모든 운동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는 또 줌바를 하는데 아, 진짜요? 너무 재밌어요. 쌤의 그런 말들을 저는 듣고 다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의처증도 유전인가요, 선생님? 유전적인 성향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유전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요즘에 좀 사실은 소심해져 있다.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잠깐 소심해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람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이거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나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요즘에 뭐 일이 안 풀리고 좀 뭐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고 어떤 시험 떨어지고 최근에 뭐 살이 찌고 여기 파파오 TV님이 운동하면 자존감 상승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나요? 너무너무 상승할까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운동은 저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네. 정신과 의사들이 뭐 어쨌거나 뭐 어떤 경우에서든지 찾아오면 해줄 게 딱 두 개예요. 약 아니면 상담. 근데 이 약만큼 상담만큼 효과적인 게 운동이에요. 그게 가장 추천 많이 하는. 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진짜 이유가. 저도 운동하면서 많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운동을 하다 신기한 것 보면 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네.
자존감 낮아진다는 게 감정도 상관이 있고요. 생각도 상관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던 게 운동을 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점점 생각이 그냥 막 너무 긍정적으로까지는 가진 않아도 그냥 네. 있는 그대로만 보여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있는 그대로도 못 보고 아주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가요? 고백하는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고백 네.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과 고백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었고 나의 호감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느끼게 내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전과정이. 고백하는 거는 그냥 맞아요. 결과일 뿐이에요. 아, 맞아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왜 욕해요? 다른 사람 쓰레기라고 욕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뭐 해가 되는 걸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좋아지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그림자 투사라고 하는데 쓰레기, 내 안에 쓰레기 있다. 내 안에 쓰레기 누구나 있거든요. 쓰레기 있으세요? 네, 술 먹으면 좀 그렇죠, 나오고. 있죠. 술 먹으면 나오죠. 가끔가다 나의 쓰레기 본능이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아세요? 딴 사람한테 쏘면 돼요. 저 남자는 쓰레기,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쓰레기 이러면은 나는 잠깐 안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비하 내용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 중에 본인 아닐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저도 이제 이런 커플을 또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알거든요. 50일 되고 100일 되면은 이 여성분이 알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한테 집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아는데 이해가 되면 될수록 더 못 헤어져요. 그게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약간 또 여성의 어떤 모성애나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집착하는 남자. 지난번에 예로 제가 드렸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 네, 맞아요. 그런 남자한테 근데 끌리신다고. 네. 스튜피드라고 했죠. 돈 안 쓰는 남자. 비교하는 사람, 별별밤밤님. 폭력. 마마보이. 막 나옵니다. 역시. 마마보이.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네. 통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봄날이고 요즘에 너무 이렇게 날씨 좋고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이런 날 찰랑찰랑한 치마 입는 거 좋아하고 막 점점 이렇게 치마가 짧아질 수 있는데 그쵸.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 얘기 들으면 싸우죠. 여자친구가 자기 거예요? 그니까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에서 개인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거. 검은 색깔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제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러니까 딴 남자도 그럴 거라 생각. 자기가 다른 남자들 짧은 치마 입고 그러면은 막 쳐다보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래요. 술 게임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 중독. 근데 중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딱 두 개예요. 애성하고 금단인데 이거 되게 좀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한데 네.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들고 그런 게 이제 조금에서는 예전 같은 재미가 없어서 점점 양을 늘려야 되는 데서 술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금단. 끊었을 금단 때 현상이. 거부 반응이 너무 큰 거죠. 데이트할 때 게임 그만하라고. 어떤 분들은 막 데이트하다가 기다리다가 게임한 거 만나고 나서도 못 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막 이제 끄라고 하면 못 끊어요. 그러다 막 어. 화내요. 그거 금단.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폭력적인 남자. 폭력적인 남자. 그러니까 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로 하는 언어 폭력도 있고요. 성적인 폭력도 있고요. 근데 이게 꼭 희한하게 이어져요, 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언어 폭력만 하고 뭐 신체 폭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은 다 하는 게 있고 진짜 중요한 거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한 번만 폭력을 하는 남자는 없어요. 이게 비슷한 거죠. 야동 한 번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야동 한 번도 안 본 남자는 있지만 한 번만 본 남자는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비하. 여성을 비하하는 남자. 너는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는 비하고. 이것도 사실 여성을 비하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게 순식간에 내가 돼요. 순식간에 나로 바뀌고요. 그 당사자가. 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그게 진짜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남성 혐오, 뭐 여성 혐오 여혐. 이런 분위기긴 한데
여혐이신 분들 만나면 되게 위험해요. 난 여혐이지만 넌 사랑해. 이거는 그럴 수가.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해당 없는 남자는 없을 듯 YJJ님이 말씀. 사실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우선순위를 이런 걸로 좀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몸 좋고 뭐. 그러니까 뭐 이상형을 꼽을 때 그렇죠. 이상형을 보지 말고 요런 걸 봐라. 그렇죠. 이게 요런 한마디로 말씀이신 말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자기 존재감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이고 당연히 맞으면 아프죠. 네. 아프면은 싫고 네. 싫으면은 반복하기 싫고 네. 예외가 있어. 예외가 바로 반복 강박이고 그 이유는 익숙해서예요. 맞는 거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안 맞으면은 불편해요. 되게 이상하죠. 뭐 부모로부터 맞았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는 아니어도 자라면서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관계를 형성했거나 사람한테 익숙하다는 거는 진짜 그게 커요. 영향력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게 마음으로 안 이어지고 행동으로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포 때문이에요. 공포? 그러면 공포면은 더 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엄청난 공포심을 경험하면은 그게 인지가 왜곡돼요. 스톡홀름 증후군이 바로 그거예요. 아.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네. 보통은 나를 이제 협박하거나 막 죽일 것처럼 이런 사람이 네. 잘못했다고 들고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심지어서 더 가요. 더 왜곡돼서 고마워져요. 안 죽여줘서 고마워. 아. 하지만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면 돼요. 아. 말도 안 되죠. 머리를 생각하면. 근데 좋아하면은 쉽게 잘해줄 수 있고 쉽게 잘해주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죄책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고 더 큰 사랑을 줘요. 워낙에 너무 사랑이 고팠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큰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너무 클 때 너무너무 클 때 연애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파악이 돼요. 약점으로 잡혀요. 그래서 나를 조종해요. 우월감 때문인데 네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마더 테레사 느낌, 네. 모성의 느낌, 네. 하소연을 해요. 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듣는 사람은 당연히 너무 힘든 경험을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막 위로해줘요.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너가 고생이 많다. 그 위로받는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풀려요. 아,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구나. 네. 우월감이 생기. 무슨 우월감이냐면 도덕적인 우월감이에요. 도덕적인. 아, 어떡하죠? 그 우월감에 매료된다는 거는 그냥 내가 희생되지 않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부족하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자꾸 좌지우지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평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넌 참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보통 이게 친구 위로해 주려고 너무 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네. 안 돼요. 그냥 힘들겠다로 끝나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조금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조마조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조마조마. 다 언제라는 얘기 하셨어요. 언제 맞을지 몰라서. 이렇게 조금 몇 번 맞다 보면 랜덤으로 맞다 보면 안 맞을 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요. 조마조마해요. 언제 또 맞을까? 불안해요. 근데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면에 그런 불안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방어기제라는 얘기를 잠깐 계속 드리잖아요. 네.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정말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장해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 일부러 아니에요. 무의식이에요. 저 상대방이 이런 행동들을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선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예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동정심. 머리로 많이 알면은 그만큼 동정심. 그리고 관계가 너무 깊어서요. 쉽게 말하면 이미 너무 관계가 깊어서 중독되어서예요. 요 관계에 중독돼서 관계. 맞을 때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돼. 스트레스 호르몬. 맞을 때 아프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코티졸. 네. 그러던 사람이 만약에 잘해주잖아요. 반대 호르몬이 막 나와요. 너무너무 막 좋은 느낌,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머리로는 다 아는 거라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때렸으면은 끊어야 돼요. 한 번도 안 때리는 사람 많고요. 한 번만 때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거 없어요.
강제 키스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다가올 때 얼굴에 침을 뱉었어야지. 아니 저렇게 남자 전체로 취급해서 혐오하는 거면 지역 감정도 똑같은 거지. 키스 받아준 여자는 문제 없나요? 이런 댓글도 많던데 이것도 제가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되게 너무 당황해서 그냥 까매질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네. 당황이에요, 당황. 너무너무 센 감정이나 너무 이상한 감정이 막 몰아칠 때는 그 감정이 뭔지 몰라요. 이런 어떤 피해자분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 당황했다. 몸이 굳어버린다. 뭐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진다. 뭐 생각도 안 난다. 그게 맞아요, 근데. 엄청난 일이 다가오면은 네. 내 나름대로 몸에서 막 막아줘요. 음. 이 감정을 덜 느끼도록. 아, 그게 당황이에요. 그게 감정을 내가 덜 느끼도록. 왜냐면 그걸 그대로 느끼면은 너무 아예 감당이 안 돼.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네.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이라는 이 말.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가 문제야? 저는 이 선배가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연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회사 선배가 친할 것 같아요. 네. 친하면은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요. 아. 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잣대가 되게 낮아져요. 다음날 아무 말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 근데 이제 그 선배는 원래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스타일도 아닌 걸 잘 알고 있는데 술 마시고 필름 끊기는 스타일인 거면 그래도 돼요? 그쵸,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자꾸 뭔가 그 선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약간 좀 지금 네. 방어하고 있어요. 네, 방어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선배를 방어하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당했으면서 방어할까? 친해서고요. 지금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스스로 좀 덮으려고 하는. 대부분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PTSD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재난이에요, 재난. 남녀를 구분해서 정말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전투 상황이에요, 직접 경험. 전투 상황에 있는 게 남성분들이 PTSD로 넘어가는 게 진짜 흔하고요. 여성분들은 그건 뭘까요? 딱 정확하게 정신과 교과서에 나와요. 습격이나 강간. 재난이에요, 재난. 사람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결핍이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얘기를 못해요. 인지 변화가 찾아와요. 부정적인 인지 변화. 이게 뭐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이 요거 닉네임님은 남자예요.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지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남자는 나쁘다. 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성급하게 일반화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엄청나게 큰 경험이 한 번 있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자리 잡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그냥 다 닫아버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다시 열어야 돼요. 관련된 감정을 재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 굳어버린 반응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좀 감정을 안심한 상태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편함을 다시 경험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편함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건도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TSD가 진짜 많아요. 한 10명 중에 1명은 있어요. 근데 병원에 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죠. 근데 병원에 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 그냥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비롯한 잘못된 행동인지 그저 죄책감인지 아니면 아직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3요소가 있거든요.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비례하면 좋다. 자유평등 박애라고 지금 얼굴 차 직업 어느 정도 좀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얼굴이 연애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이거 연구들 많아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반전은 없어요. 이 세상이 의외로 반전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정말 생각한 대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의들도 많은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스턴버그라는 분이 이제 만든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런 얘기 해줘요. 스턴버그. 보통 연애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죠. 팍 튀는 거. 케미. 그쵸. 네. 한 번에 눈 맞는 그 케미. 그거를 이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열정. 열정. 연애라는 거는 사실은 자유를 구속하죠. 그쵸. 서로에 대한 책임, 네.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지 연애 관계가 잘 유지가 되죠.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친밀감. 네, 친밀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밀감으로 시작된 연애도 있죠. 사람 친구처럼.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그런 관계. 네, 그러다가 열정이 막 팍팍 튀기도 하고. 친밀감 얘기 왜 했냐면은 청소년은 무슨 기예요? 자아 정체성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확립하는 시기라는 거는 확립이 됐다는 시기가 아니라 확립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친밀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하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다 짬뽕시키는, 융합시키는 그 과정이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청소년 시절에는 연애를 안 하는 게 그러면은 조금 더 자아 정체성 확립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팍팍 튀죠. 반대되는 얘기가 열정이 뭐냐면 팍팍 열정이 튀죠. 팍팍 튀어요. 아. 청소년기에는 이 열정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중3 때 저도 모르는 제게 매력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저도 모르는 제게 매력이 있는지 빠진 괄호가 알아보려고 소개팅을 했었고는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은 아닐 거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매력은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라 내 매력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정체성 하면은 나오는 항상 그분이에요. 거의 한 5, 60년 전에 정체성에 대한 용어도 만드시고 그 얘기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가 확립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나를 만들려고 하던 게 되면은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랑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위한 사랑이라고 해요. 문제죠. 연애가 정말 나를 위한 연애예요.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이 그냥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거 정말 바람직한 연애 아니고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위한 사랑, 스튜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고맙고 미안하고 이런 거 다 자기 방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성애 자극해서 사귄 수도 있다.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그쵸. 불쌍한 모습 보여서. 근데 저도 한 번 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술을 먹잖아요. 이제 만나면 술을 먹다가 자기 이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잊고 있다. 상처를 걔한테 되게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모성애 같은 게 생기면서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여자들은. 그 사람 품어주면서 뭔가 얻는 거 없었어요, 마음이? 나는 만족감?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런 느낌 들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약간 마더 테러사 느낌. 순간 내가 수녀가 된 느낌. 인생에서 뭔가 성격이나 모든 게 바뀌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네, 또 이거 처음- 메모해야 되나요? 네, 메모하세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누굴 만나야 되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미 글렀죠. 네. 부모님이 이미 다 글렀습니다. 결혼할 배우자예요. 그냥 배우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를 잘 만나면 정말 깊은 정말 안정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전에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상담가를 만나는 거. 자존감이 낮은 것도 그렇고 어떤 성격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건 아니지만 모난 부분이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남을 힘들게 했던 성격이 조금 완만해지고 그게 나도 좋습니다. 상담가 영업이 또라고 대리인복하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딴 데 갑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